고시이까리 5kg 4,578엔 5kg에 45,000원. 지금 아마존 인기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어디선? 후쿠시마 아이즈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쌀이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으로 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박간애가 일본 쌀값 비싸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쌀값이 싸지기는커녕 더 비싸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 슈퍼 갈 때마다 가격표를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보고 있나? 이 정도로 쌀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저도 놀랬는데 저번 달에 산 쌀 가격이 이번 달 보면 300엔 올라갔었습니다. 3,000원. 일본에서 이런 말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쌀 사놔가지고 당근마켓에 재파는 게 더 이득 본다. 왜? 지난 2월 달에 비해 3월 달 쌀 가격이 10% 정도 올랐거든요. 동네마다. 이 이면에 진짜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니 쌀이 정말 없어. 한국 쌀이나 수입해. 쌀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 쌀이 없는 건 아닌데 쌀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쌀값 상승률 80% 초과 때문에 과거 최고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다. 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당장에 쌀 과거 최대 80.9% 상승, 신선식품도 18.8% 상승, 야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쌀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월 19일 뉴스입니다. 쌀 급등이 계속되고 있다. 6개월째 연속 최고치. 전년 동월 대비 7.3. 말도 안 되네. 코인이에요, 코인. 그지? 작년 이때 쌀 사놓은 사람들은, 그죠? 예. 엄청난 코인이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보도가 됐죠. KBS 뉴스입니다. 쌀이 사라졌다. 일본은 쌀값이 2배. 이래가지고. 그럼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거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비축미를 이제 푸니까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뿌린 거죠. 그런데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농림부 장관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비축미를 도매상에게 푼다는 거지 가격은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업자,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죠. 이걸 풀면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규제를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쌀 감사합니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쌀이 진짜로 비싸. 어느 정도인데 일본에 여러분 제일 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있습니다. 히트 상품 순위. 여러분 아마존이 일본에서는 바이 아마존이라 해서 아마존 쌀을 팔아요. 예. 한국으로 치면 이게 뭐 쿠팡 쌀, 예. SH 쓱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1등 아마존 쌀 인기가 바로 고시이까리입니다. 5kg 4,578엔. 이게 어디선? 후쿠시마 아이즈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쌀이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아니에요. 2024년 3월 달에 이 쌀은 2,200엔. 근데 이 쌀이 점점점 오르더니 3,000엔, 3,600엔, 4,300엔, 지금 4,500엔까지 올랐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렸죠. 이때 2,000엔이었으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2등 쌀. 일본 아키타산, 아키타 코마치라는 쌀이 있습니다. 아키타 코마치. 5kg, 5,189엔. 쌀 5kg에 51,000원. 얘는 원래 얼마였을까? 얘도 작년에 한 2,000엔, 그죠? 2,100엔. 그러다가 점점 2,400, 2,800, 4,000, 4,700, 5,100. 시장에 맡기면 그렇죠. 많은 분들 막 사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으로 팔 수 있구나. 그렇죠. 시장의 논리예요. 예. 이거 뭐 인터넷에서 그냥 일부러 장난하는 거 세력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웃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이번 주에 슈퍼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슈퍼 중에서 좀 저렴한 슈퍼가 있어요. 어디요? 돈키호테요. 서민들이 자주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세금 미포함이니까 밑에 걸 봐야 됩니다. 예. 홋카이도산 고시이까리 5kg 4,083엔입니다. 돈키호테 기준으로 해도 5kg에 4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옆에는 홋카이도산 후크린코 홋카이도에 있는 쌀 품종인데 얘는 5kg에 4,191엔입니다. 그리고 유메삐리카 이것도 홋카이도 쌀인데 얘는 좀 더 비싸죠. 5kg에 4,407엔입니다. 브랜드니까. 그렇죠. 유메삐리카가 홋카이도 쌀 중에 제일 맛있는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쌀을 쌓아두고 파는 거예요. 돈키호테만 이러냐? 여러분 그래가 제가 또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
회원제 슈퍼. 대한민국에 도 있죠? 어디죠? 코스트코. 토치기 코시히카리 라이스. 4,180엔 5kg. 여기 형광펜 끄어놨죠? 우리가 끈 게 아닙니다. 코스트코에서 끈 거예요. 한 가족당 하나예요. 코스트코 회원증 필요하잖아요. 삑 할 때마다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싼 것도 아닌데. 싼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히토메보레라는 쌀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싼 쌀은 아닌데 이거는 10kg니까 7,980엔. 5kg 약 4,000엔, 4만 원. 그렇죠. 이것도 한 5kg에 4,000엔 정도 가네요. 근데 얘도 뭐 한 가족당 하나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코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차 타고 나가서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바에 그냥 주문하고 말자. 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건 무료 배송하니까. 아마존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인터넷에서 잘 팔리는 겁니다. 쌀은 무거우니까 고생하면서 집에 가져오는 거. 그걸 그렇죠. 생각하면 주문하자. 그렇죠. 그런 예. 분도 있겠네요. 야, 그러면 진짜 일본에 쌀이 없어서 비싼 건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쌀이 없어서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돈키호테도 코스트코도 그렇죠. 많이 있었네요. 쌀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까? 일본에서는 다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기존에 있어야 되는, 시장에 있어야 되는 쌀이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말을 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쌀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질 수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은 과거에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고미 부정 전매 사건. 지난 2008년도에 일본에서 공업용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식량으로 좀 안 된 좀 상품이 안 좋은 상한 곰팡이가 핀 그런 공업용 쌀이 있는데 그거를 일본에 이제 그 도매상이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식품용으로 유출시킨 거예요. 흔히 말하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당시에도 농약 곰팡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정부가 하나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입니다. 쌀 트레이서빌리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그 사건 이후로 쌀이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외식업자, 그리고 식탁에 오르기까지 누가 가져갔는지 다 기록이 보관되게 돼 있어요. 기록을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는 특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유통업자가 예를 들어 쌀을 갖고 있어. 안 보냈어. 그럼 얘한테 멈춰 있잖아요. 기록이. 그러면 이 친구가 범인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넘기는데 왜 너만 여기서 들고 있어? 범인이야 라고 찍으면 나오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 놓고 어머 쌀이 사라졌으니까 저희가 비축미를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간혜가 예전에 박간혜 영상 두둥. 했을 때 일본의 지금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쌀을 적정 가격으로 흔히 말하는 쌀값의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걸 방치한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의견이 지금 제일 큽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일본의 젠노라고 해가지고 한국 농협 같은 거죠. 그런 데서 공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일본의 쌀의 판매 가격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크 대비해서 일본이 2011년 기준으로 하면 쌀값이 반값밖에 안 돼요. 쌀값이 싸면 누가 안 좋아요? 이런 농업 관계자들이 안 좋아집니다. 쌀값이 너무 저평가를 받으니까.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의 자료인데 2011년을 물가 100으로 했을 때 쌀이랑 빵이랑 밀가루를 비교한 겁니다. 식빵은 2011년에 비해서 116%, 그 다음에 소맥분은 132%, 그리고 쌀은 지금 169%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너무 쌀이 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쌀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조절을 못한 게 아니냐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쌀의 적정 가격은 5kg 3,300엔.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TV 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쌀값이 여러분 너무 비싸요. 그런데 과거는 너무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가격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 비축미 효과 5kg 3,300엔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왜? 이전 수준까지 내릴 가능성은 없어요. 라고 이미 지금 막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까? 뭔가 이건 의도된 거다. 일본 농협이라든지 일본 그 쌀 농가랑 그 뒤에 뭡니까? 관련 단체 플러스 정치권의 유착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본에 좀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로부터 얻은 두 가지 충격 증언. 자민당과 일본의 농수성이 쌀 농가랑 합쳐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들으면은
너무 음모론 전문들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왜 이렇게 정치권을 지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음모론적인 말을 할까? 이 뒤에 얘기를 할 때 일본의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표의 격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부는 사람이 많이 집중이 되고 농촌부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선거구의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되는 국회의원이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야기현, 후쿠이현 비교를 했을 때 후쿠이현은 촌동네다 보니까 의원 한 명에다 똑같이 내 표가 한 표의 효력을 작용을 해요. 그런데 도시는 3명이 모여야지 한 표가 나온다. 즉, 표 차이가 3배가 나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 한 명에 잘해주면은 도시 유권자의 3배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농촌부로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농촌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1차 산업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익을 지켜줘야지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의원들부터 이래가지고 이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 정치권에서 알아서 지역구 재편을 해가지고 인구당 제대로 있잖아. 예를 들어 도쿄의 표를 늘려서 지방은 표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또 반발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은 도쿄라든지 대도시만 발전이 되잖아. 지방은 그럼 사람들이 안 돌볼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지방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일본이 수도권 집중화가 되니까 일본이 망한다. 이런 논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 일정 수의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인구 빨로 합니까? 이런 논쟁이 일본 정치권에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특히 농촌부터 이래가지고 이쪽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자용의 직접 지불 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주는 거예요. 일본의 자민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이 야당조차도 일본은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다. 예. 식량 안보가 안 돼 있다. 봐라, 지금 쌀 가격부터 농산물 가격 보소. 서민들 고통받잖아. 이게 다 농업이 부진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농업 짓는 분들에게 돈을 더 들여야 돼, 일본은. 그러니까 법 개정해가지고 돈 뿌리자. 누구? 농사하는 분들에게. 이게 일본이 말하는 뭡니까? 직접 지불 제도입니다. 이게 쌀도 포함됩니다. 한일 간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은 그렇죠,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정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아까 말한 대로 표의 가치가 높잖아. 그러니까 지방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방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뭡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방에서도 이겨야지 정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서 보조금을 막 퍼주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가격에 대해서도 메리트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여기서 들어온 게 아시겠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쌀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건 의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 아까 말한 밀가루, 빵부터 해서 그 외에도 신선식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내를 시키면서 너무 비싸잖아. 5kg에 5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어이구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은 너무 쌌으니까 아까 말한 이불 모아 얘기한 얼마요? 3,300엔 정도까지만 맞춰봅시다. 이러면은 적정 가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간다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쌀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간혜가 영상에서 올린 이런 뭐 데모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고의 원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불만이 표출되는 거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겁니다. 왜? 제일 눈에 보이는 거. 일본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누가 의도하지 않고는 일본의 이런 쌀이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시면서 한국 쌀을 싸가라, 미국 쌀을 수입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 농촌의 문제,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일본의 의원 내각제에 있는 표 문제, 한 표의 격차까지 여러 가지 일본 각종 사회적인 그게 얽혀가지고 결과로 지금 쌀 파동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누구는 저런 문제를 경제력 논리로 풀려고 하고, 누구는 저거는 뭐 도매상이 뭐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풀려고 하는데 이 이면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외국인 혐오까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막 있잖아. 쌀때 하려고 그렇죠. 사갔다라는 그렇죠. 그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게 잘 안 먹혀요. 왜 안 먹힐까, 여러분? 쌀은 보관해서 전매할 정도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 쌀은 부피가 커요.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벌레가 붙어요. 그렇죠. 예, 쌀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창고를 큰 걸 빌려야 돼요. 온도 관리해야 돼요. 예. 트럭으로 운송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명당 그냥 당근마켓에서 몇 개 해볼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걸 뭐 이만큼 사가지고 있잖아. 뭐 창고 빌려가지고 뭐 온도 관리하고, 그 시간에 이미 끝나요, 이미.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한 정부말, 비축미 쌀은 풀지만은 가격은 니들 알아서 해라. 여기서 이제 이미 코난들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전마들 이미 짜고 치고 있는 고스톱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왜? 진짜로 일본에 쌀이 없으면은 이번에 비축미는 얼마 만에 얼마로 팔아를 정부가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이번 특별하게 푸는 쌀은 한 5kg 한 2만 원 정도로 옛날 가격으로 풀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니들 알아서 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디서 멈추고 있어? 그거도 조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안 하는 거. 왜 안 할까? 누군가가 이걸로 이득을 얻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힘들어요? 일본에서 그냥 일하는 서민들만 힘든 거. 일본은 항상 그러네요. 항상 이래요. 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면은 고쳐야 되는데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잘 안 고쳐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뭐 예전에 일본 사람 데모하는 이유에 똑같은 얘기했지만은 이미 과거부터 이게 쌓인 거예요.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다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챘을 때 이미 늦었어요. 왜? 이미 굶고 굶었으니까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 쳐봤자 있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기승전 뭐예요? 절약해야지. 그지? 예. 쌀을 아껴서 쌀 먹는 것보다 빵을 좀 먹는다든지 밀가루로 국수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껴야지. 그죠? 예, 일본 사람 절약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5kg 3,300엔 이 나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와 그래도 비싸다가 아니라 드디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졌네 라는 게 아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